원장님 혹시 다크서클에 좋은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성분을 보여야 될까요? 색소 침착형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미백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다크서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크서클은 눈 아래 일정 부위가 어둡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다크서클이 심한 경우 인상이 피곤해 보이거나 쾌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분위기도 어둡고 다운되어 보이고 심하면 우울해 보이기 때문에 다크서클을 없애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크서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그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해서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인에 따라 치료는 모두 다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크서클이 왜 발생하였는지 파악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다크서클 문제로 내원을 많이 하시나요? 네, 다크서클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노화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연령대에 따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30에서 40대의 경우는 홈케어 방법 설명 또는 필요한 제품을 안내드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두 가지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40대 중반 이후로는 여러 가지 시술, 홈케어, 필요한 제품 사용을 모두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다크서클이 생기나요? 우선 원인과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얇은 피부로 인하여 피부 아래 구조물인 혈관 또는 근육 등이 비쳐서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말로 피곤할 때 더 진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탁해진 정맥 혈액,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정체된 푸르스름한 혈액이 눈 밑에 밝고 얇은 피부에 비쳐 보이면서 다크서클로 보이게 됩니다. 간혹 근육이 비쳐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감기 등 호흡기계 감염, 축농증, 알레르기 등으로 코 주변 피부의 충혈로 눈 밑까지 영향을 받아 불그스름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눈 밑에 색소 침착되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눈 밑 부위의 피부뿐만 아니라 어느 부위의 피부라도 가려움증 또는 습관성으로 자주 비비거나 문지르거나 또는 문질러지거나 하면 그쪽 피부에 손상이 발생하고 붉고 붓는 염증 반응이 발생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부위가 다시 가려워집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적으로 비비거나 긁거나 습관적으로 문지르게 되면서 멜라닌 세포가 자극이 되어 멜라닌 색소를 많이 분비하여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발생 및 악화됩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결막염, 알레르기 비염 등이 있는 경우에 잘 보이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눈 주변에 사용하는 여러 메이크업 색조 제품들로 인해 착색이 되거나 알레르기 피부염이 발생하거나 또는 이 색조 제품을 제거하기 위해 클렌징을 강하게 하다 눈 주변 피부에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눈 밑 부위가 꺼져 보이면서 어두워 보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 꺼진 위치나 해부학적인 구조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눈 밑 지방이 돌출되어 그 아래가 상대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경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 밑 부위의 볼륨이 빠지면서 눈 밑의 피부에 잔주름이 발생하여 물결 음영으로 어두워 보이는 경우, 그리고 눈물꼬랑 부위만 선형으로 함몰 꺼지면서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다크서클이 진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크게 얇은 피부 혈관, 색소 침착, 물리적인 꺼짐, 그리고 복합형 이 4가지로 인해 다크서클이 발생하게 됩니다. 원장님 보통 많이 해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보통은 물리적인 꺼짐이나 복합형이 가장 많습니다. 혹시 흡연도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흡연은 피부의 혈관을 좁혀 혈액순환을 제한하고 산소 공급을 제한하여 탁한 혈액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주변의 열감으로 인해 피부가 노화될 수도 있고요. 담배의 연기의 여러 유해 물질로 인해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색소 침착의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따라서 흡연은 다크서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수면 부족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피곤한 상태에서는 심폐기능이 떨어지면서 혈액 내의 산소 포화도가 감소하는데요. 이 경우 혈액색이 탁해지고 눈밑이 얇다면 더 뚜렷하게 어두워지는 것이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면 부족은 다크서클에 영향이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그 전은 어떤 유형인지 좀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거울을 보면서 형태와 색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합니다. 얇은 피부로 인한 혈관형은 눈밑이 꺼져 보이면서 푸르스름한 정맥혈이 보이는, 그리고 근육의 붉은색 등이 합쳐지면서 보랏빛이거나 검붉은 색조로 보이게 됩니다. 색소 침착형은 꺼져 보이면서 짙은 갈색이거나 심하면 흑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꺼지거나 눈밑 지방이 돌출된 경우는 정면 또는 고개를 숙였을 때 음영이 강해져서 심해 보이고, 턱을 들어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면 상대적으로 다크서클이 개선되어 보입니다. 복합형인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집에서 좀 홈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얇은 피부 혈관형은 규칙적이고 건강한 수면 습관, 식사 습관,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일부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지만 차가움을 이용해서 눈 주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눈의 부기를 빼주어 덜 어두워 보이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차가운 숟가락으로 눈 부위 마사지하기, 또 오이 마사지, 차가운 티백으로 눈 찜질하기 등이 있습니다. 색소 침착형은 눈 아래 부분을 비비거나 문지르는 원인을 파악하여서 건조하여 가렵다면 보습제를 바르고 적절한 수분 섭취를 통하여 건조감을 개선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습관성이라면 습관적인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물건을 찾거나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건조감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보습제와 충분한 수분 섭취는 노화로 인해 악화되는 현상에서도 항상 중요한 홈케어 방법입니다. 그리고 눈밑은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눈밑의 피부는 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극에 민감하고 노화도 빨리 진행되는 부위라서 자외선에도 취약합니다. 선글라스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면 눈밑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 피부 타입에 맞는 자극감이 없는 적절한 색조 화장품을 잘 선택하고 전용 리무버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하여야 색소 침착 가능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혹시 다크서클에 좋은 화장품을 고를 때 어떤 성분을 보여야 될까요? 색소 침착형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는 아니지만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방법으로 미백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히 미백 성분이 많이 든 제품보다는 사용했을 때 트러블이나 자극감이 적은 제품을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홈케어나 화장품으로도 안 가려질 만큼 심한 경우에 병원에서는 혹시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색소 침착형의 경우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검은 색소는 토닝 레이저, 붉은 혈관은 V빔 퍼펙타 레이저 등을 사용하여 꾸준한 시술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꺼짐으로 인한 다크서클인 경우도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피부과에 내원하여 적절한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여 받아야 개선이 가능한데요. 눈밑 지방, 눈밑 피부 꺼짐, 눈물 고랑 꺼짐 모두 필러 시술로 해결하고 있는 다크서클입니다. 다만 각각의 원인에 따라 필러의 물성과 주입되는 부위의 깊이, 주입양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진 의료인과 충분한 상담 후에 시술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꺼짐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눈밑뿐만 아니라 눈 주위 피부도 노화로 인해 피부 표층부에 미세한 잔주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 주위 피부 표층부의 질을 개선하는 걸 목표로 하는 복합적인 치료가 진행됩니다. 이 치료에는 크게 주사 시술과 리프팅 기기를 이용한 시술이 있습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주사 시술에는 묽은 물성의 필러를 사용하는 하이드로 리프팅이나 PN, PDRN 성분으로 피부층을 구성하는 세포를 DNA 단계에서부터 자극하여 건강한 세포를 생산하도록 하는 시술, 피부층의 주된 지지 성분인 콜라겐을 주입하는 시술, 그리고 콜라겐 생성을 자극하는 물질을 주사하는 시술이 있습니다. 보통 필러를 원하시지만 아무래도 일시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주사 시술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프팅 기기를 이용하는 시술에는 인모드 포마 또는 브이로 어드밴스 SD티브로 시술하는 고주파 시술 등으로 피부 표층부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리프팅 시술들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눈밑 지방으로 인한 경우는 시술이 아니라 눈밑 지방 재배치 등의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수술은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수술 부위의 피부가 노화되면서 수술 부위 흉터와 연계되어 다른 형태의 변화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정하지 마시고 눈밑 지방 제거 재배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병원을 방문하여 꼭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치료는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인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 다른데요. 우선 눈밑의 피부 혈관형의 경우는 혈관 색소 레이저를 시행해야 됩니다. 보통 혈관 색소 레이저는 3주나 4주 간격으로 최소 5회 정도를 시술하게 되기 때문에 5개월 정도가 걸리는 셈이고요. 색소 침착의 경우는 레이저 토닝을 권유드리는데요.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는 효율적으로 시술하기 위해서 주 1회 시술을 기준으로 하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줄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필러의 경우는 시술 부위에 따라 물성이나 주입 양, 주입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경과 기간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얇은 부위나 양을 적게 넣은 경우는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지되고요. 많이 꺼져서 볼륨을 많이 채운 경우는 1년 이상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부위가 다르다는 게 눈밑 말고 다른 부위에 넣을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밑 고랑만 채우는 경우, 눈 밑에만 채우는 경우, 그리고 눈 밑과 볼 전체를 채우는 경우에 따라서 물성과 주입 깊이, 시술 방법, 시술 양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크서클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